우리 마이크를 정영호 총영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쿠스 리더십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USA 총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영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동신 사무총장님 그리고 많은 타 지역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아쿠스 USA의 리더십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 휴스턴 총영사 정영호입니다. 제가 1월 6일 날 부임을 해서 이제 11개월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잘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쿠스 주 미팅에 뭐 특별한 그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Q&A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연 요청받은 제목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구현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그 주제인데 그 전체를 다룬다라는 것은 뭐 제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담론 자체가 워낙에 거대해서 30분 안에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아쿠스가 민간 안보 단체로서는 한미 간에 있어서 새롭게 힘을 탄력을 받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민간 안보 단체인 아쿠스가 한미 동맹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특히 미국의 대부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그 안보단체가 강조할 수 있는 늘 해왔던 그러한 일의 영역을 넘어서 전 미 동포를 대상으로 또 주류 정치 사회에 또 선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문제 이것을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연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저에 대한 제 소개는 뭐 우리 장동신 총장님께서 간단하게 하신 걸로 가늠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작년 8.15 경칠사에서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담대한 구상의 문제, 그것이 갖고 있는 전략적 함의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먼저 과거 5년 동안 지나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담대한 구상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주 중심으로 아쿠스 USA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면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우선 먼저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먼저 우선 언급을 하고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의 중점을 가지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 한반도 문제를 접근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아무래도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법과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 출발점이 바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죠. 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을 하는 걸로 종전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그 핵심으로 해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추진이라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펼쳐 나갔는데 사실 지난 2018년 이후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그 끝나기까지 전 과정 속에서 이 문제로 남북 간 남한에서 남남 갈등은 더욱더 이제 격화되었고 남북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남북 및 그리고 미국과의 삼각관계는 더 힘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반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담대한 구상인데, 뭐 담대한 구상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결국은 세계 평화의 중요한 그 전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그 기초로서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제적으로 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전 세계에 펼쳐가면서 한반도가 전 세계 평화 체제의 그 기초가 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왔을 때에 그 단계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 담대한 구상의 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은 당장 지금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에 우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일단 복귀하는 것이 선결적인 과제라는 것을 이 담대한 구상이 지금 갖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 들어오게 되면은 과감한 초기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과감한 초기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선언을 통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핵무기 감축 협상과 같은 그 전에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츠초프가 했던 미소 간의 전략 무기 그 감축 협상과 같은 그런 비핵화 이행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그것에 상응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와 민생 회생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이것이 이제 담대한 구상의 전략적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D라고 하는데 이 3D는 영어로 이제 deterrence,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모든 걸 할 때면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대응을 하는 그런 디터런스 억제 전략이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그러한 그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군사 훈련은 축소되고 또는 연기되는 그러한 것을 반복적인 것을 노렸는데 이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져 왔듯이 이제는 한미 군사 훈련이 핵 전략과 핵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고도의 수준까지 올 정도로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서 접근하는 이른바 억제 전략의 가장 그 현실적인 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뒤는 뭐냐? 그 가운데서 그 다이얼로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억제와 대화는 동시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걸 통해서 북한이 그 디슈에이션, 결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단념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제재를 지금 유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한 제재와 그리고 통제 차단의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국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 그러한 초기 단계 접근 방법이 이 3D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이 단순히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그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담대한 구상을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양국 정상회담 선언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3D라는 것도 우리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3D 전략으로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그 압박 전략인데, 이 국제 공조 외에도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4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선언문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납북자라든가 억류자, 또 미성완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이 공동 성명에 담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정상은 이 담대한 구상의 전략적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유엔 안보의 그 합의, 그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 협력해서 이것을 더욱더 억압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봤을 때, 물론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전략적 문제는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디테일하게 다뤄지면서 한미 간에, 그리고 한미일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공조를 취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그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쿠스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구호적인 측면에만 아쿠스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쿠스가 민간 안보 단체로서 미국의 동포들과 함께 한미 동맹을 추진해 나갈 때 군사 안보 문제 외에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군사 안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사실은 민간 안보 단체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지지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의 이제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좀 더 주체적으로 담대한 구상을 미국에서의 아쿠스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저는 이 인권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쿠스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아쿠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더 넓어지면서 동포 사회 안에서 아쿠스 USA의 위상과 아쿠스 USA를 통해서 무엇을 한미동맹을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관한 어떠한 그런 지지나 공감을 더 적극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북한의 그 진정한 그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인권 존중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인류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그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뭡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있듯이 인권에 대한 존중과 행복하게 살 권리, 그 다음에 고귀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선언의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기초되어 있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북한 인권 문제하고 이 군사안보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삶의 모든 권리들이 다 짓밟혀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북한의 경제 개발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그리고 그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행복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데 그 돈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모든 돈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에 편승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여성들의 성차별과 그리고 그 인권유린 그리고 성매매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국제인권사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안보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주류 사회 홍보를 하고 주류 사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쿠스 같은 경우는 아쿠스의 지역 사회, 지역회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현지 미국 시민들에게 그러한 실상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미국 시민들도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끌어갈 수 있도록 아쿠스 각 현재 17개 지회가 있습니까? 20개 지회가 있습니까? 각 지회마다 그 지역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와 세미나 또는 북한 사진전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민간안보단체로서 담대한 구상이 강조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 들어서서 5년 만에 북한 인권대사가 지금 이신하 대사로 결정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인권대사를 두는 법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고 호주 대사를 했던 김우상 교수가 초대 인권대사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북한에게 한 번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넘겨주는 그러한 오판으로 인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권대사가 단 한 명도 선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의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고 그리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그동안 북한에게 이니셔티브를 줬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북한 인권대사를 선임을 하면서 임명을 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권 활동들을 전개해왔고 그리고 국내의 많은 북한 인권 단체들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인권 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연대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더욱 참 다행인 것은
미국의 인권 대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미국의 인권 대사가 이병하 한국인입니다. 예, 이병하 한국인이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인권 대사는 본인에게도 한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물론 영키브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 대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실향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미국판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남북 문제를 인권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확장을 위한 그런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노력들을 펼쳐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을 지금 미국의 인권대사가 펼쳐가고 있고 그리고 연방 하원에서는 영킴 의원이 그 문제를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아쿠스 US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있는 아쿠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의 아쿠스 USA가 미국의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 회의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아쿠스의 그 노력들을 펼쳐가는 걸 할 때 미국 주류 사회도 우리 아쿠스가 민간 안보 단체로서 현재 미국에서 그 영향력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정부의 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아쿠스 지회의 각 지역에 있는 그 연방 하원 의원들이나 또는 소속되어 있는 스테이트의 상원 의원들을 컨택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도 아쿠스 USA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이것이 새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그 전략적 실행의 한 축을 미국에서 아쿠스 USA가 담당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한미동맹의 민간 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큰 축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아쿠스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워싱턴에 주로 이제 계시는 한인 단체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는 워싱턴 DC 민주평통협의회 초청으로 가서 이 문제에 관한 강연도 하고 왔었는데 워싱턴에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아서 북한 인권에 관한 사진전이라든가 또는 영화 상영이라든가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그 영화 제작했던 우리 한인 2세 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님도 이제 그날 오셔서 저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쿠스도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셔널 와이드 차원에서 활동해 나간다면은 아쿠스의 영향력은 지금 한미 간에 존재하는 한미 관계, 한미 안보 동맹과 관련된 여러 많은 민간 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미국 주류 사회에 이쪽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적인 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탈북 난민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제 뭐 이 문제는 이제 뭐 중국은 얼마 전에도 그 탈북자들을 전부 다 강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로서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정착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 미국에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제가 특강 강연하러 갔을 때 그곳에 이 문제로 많은 일을 하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또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뭐 저는 이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그 노력들, 그래서 미국 내 탈북자 단체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탈 주민들의 미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아쿠스가 이런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내 이산가족의 현황도 살피면서 미국판 저 이산가족 상봉 문제, 고향 방문 문제 이러한 것에 좀 더 참여를 해나가는 것도 아쿠스가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펼쳐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외교부에서는 이제 우리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우방 국가의 모든 나라들이 약 20여 년 전부터 공공 외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서 할 수 있는 외교가 사실은 그건 하드웨어 중심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해나가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는 국익을 위한 공공외교를 펼치는 시대인데, 이제는 아쿠스 USA가 이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영역들을 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외교를 뭐 문화적인 측면, 정무적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에 아쿠스 뉴욕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아쿠스 큰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공공외교입니다. 그런 것의 활성화를 각 지역별로 여러 안보단체들과 같이 펼쳐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보훈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갈 걸로 알고 있는데, 베테랑들 이제 참전용사들 가족들이 이제 참전용사들은 거의 다 이제 이제 앞으로 5, 6년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와서 2월 달 두 번 베테랑 모임에서 정기 모임에서 봤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여서 어디에 계셨나 했더니만 4개월 뒤에 연락이 온 것이 장례식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그들은 아프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제 생존하신 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쿠스 USA가 한미 동맹의 중심은 뭐라 해도 결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과의 관계고 그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되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것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동부 지역 중심으로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한미동맹 행사는 그 가족들도 참여해서 가족들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일을 민간 영역 차원에서 펼쳐간다면은 그건 아쿠스 USA의 공공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동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참여자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10월 22일 날에 저희 휴스턴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참정 실종자 메모리얼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공간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거기라서 제가 휴스턴 교회 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휴스턴에서 가장 큰 우리 한인교회에서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교회 협의회와 그리고 우리 베테랑 협회, 그 다음에 휴스턴 군사위원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제향군인의 회원들 등등이 참가를 해서 실종자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굉장히 아주 은혜로웠고 아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장동실 사무총장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는 실종자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 실종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 또 실종자 가족도 현지에서 찾아서 함께 가족 예배를 메모리얼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의 영역을, 민간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저는 이 아쿠스 USA의 공공 외교가 더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확장하는 전략적 방안 중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는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가치 기반에 둔 외교적인 활동으로서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국제 연대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로서의 피벗할 스테이트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것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미동맹의 민간안보기구로서 우리 아쿠스 USA가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더 영향력 있는 그리고 주류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미주 동포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에 의해서 한미동맹에서 우리 아쿠스의 위상과 역할은 그만큼 더 강조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